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 그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은 고은별의 유일한 왕국이었다. 사방의 벽은 낡은 벽지 대신 그녀의 꿈과 상상력으로 가득 찬 다채로운 그림들로 뒤덮여 있었다. 하늘을 나는 고래, 구름으로 만든 솜사탕 나무, 별가루를 뿌리며 날아다니는 작은 요정들. 비록 현실은 비좁고 가난했지만 그녀의 작은 방은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도 화려하고 마법 같은 공간이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은별은 어김없이 눈을 떴다. 그녀의 하루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로 시작되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신문지 냄새와 새벽 공기의 상쾌함은 오히려 그녀에게 활력을 주었다. 오전에는 카페에서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는 저임금 웹소설에 사파를 그렸다. 그리고 저녁이면 그녀는 다시 5성급 호텔의 연회장 웨이트리스로 변신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갚아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어린이 동화책을 출판하리라는 반짝이는 꿈이 있었다. 그날 저녁도 은별은 대한민국 1%의 상류층들이 모이는 스타라이트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하얀 유니폼을 입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쏟아냈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져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끔 이곳이 자신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행성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함에 압도될 때면 그녀는 무심코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 담긴 그녀의 유일한 부적이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잠시 한숨을 돌리기 위해 복도 구석으로 나온 은별은 커다란 화분 뒤에 숨어 훌쩍이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비싼 옷을 차려입은 남자아이였다. 엄마를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채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을 매달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너무 바빠 아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은별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꼬마야, 왜 울고 있어? 엄마 잃어버렸니?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억지로 일으켜 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품에 꼭 껴안고 있는 작은 공룡 인형을 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이 공룡 이름이 뭐야? 되게 용감하게 생겼다. 다이노킹이에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이노킹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렇구나. 나도 다이노킹 엄청 좋아하는데. 은별의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팽화 깨끗한 냅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슥슥 망설임 없는 손길로 냅킨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금방이라도 종이를 찍고 뛰쳐나올 것처럼 역동적이고 용맹한 다이노킹의 모습이 탄생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다. 짜잔, 용감한 다이노킹이 널 지켜주러 왔어.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다. 아이의 커다란 눈이 냅킨 위의 그림을 보고 휘둥그레졌다. 마치 마법을 본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와, 똑같다. 바로 그때 아이를 애타게 찾던 부모와 호텔 보안팀이 달려왔다. 그들은 아이를 웃게 만들어준 은별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연회장 지배인 역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재치에 감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은별은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에게는 그저 우는 아이를 달래준 작은 행동일 뿐이었다. 고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막차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텅 빈 버스 창문에 피곤에 지친 그녀의 얼굴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늘 받은 일당이 든 봉투를 꺼내 세어보았다. 동생의 다음 주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내고 나면 빠듯하지만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목에 걸린 로켓 목걸이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지금의 그녀처럼 가난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조금만 더 힘내면 빚도 다 갚고 온전히 그림만 그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늘의 부모님께 조용한 약속을 되뇌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의 시작이 오늘 낮 그녀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바로 그 호텔에서 그녀를 지켜본 차가운 눈동자의 한 남자로부터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스타라이트 호텔의 최상층 로열 스위트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희주는 그의 할아버지이자 스타라이트 홀딩스의 절대 권력자인 권 회장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권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툭 치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변명은 그만 듣고 싶다. 이준아, 네가 태양그룹 딸과의 약혼을 계속해서 미루는 바람에 그룹의 중대사가 걸린 합병 논의가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이다. 더는 못 참겠다. 권 회장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았다. 현재 시각 저녁 유비답시 오늘 저녁 8시 이 호텔 중식당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 그 자리로 네가 결혼할 여자를 직접 데리고 오너라. 만약 빈손으로 나타난다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에 네가 태양그룹의 딸과 약혼했다는 기사가 실리게 될 줄 알아라. 그것은 조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었다. 태양그룹은 스타라이트 홀딩스의 오랜 라이벌이었다. 그들과의 정략 결혼은 이준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할아버님, 1시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권 회장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이준은 굳은 얼굴로 스위트룸을 나섰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인생에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로비로 내려온 이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비서실에서는 여배우나 모델을 급하게 섭외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리스크가 컸다. 그는 미친 듯이 로비를 서성이며 이 말도 안 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어제 울던 아이를 웃게 만들어주던 그 웨이트리스 고은별이었다. 그녀는 막 출근한 듯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의 평범하고 따뜻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래, 저 여자다. 그의 머릿속에 대담하고 무모한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경이 깨끗하고 순진해 보이는 여자. 통제하기 쉬울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이 호텔에서 섭외가 가능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잠깐, 나 좀 봅시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별과 동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주는 은별을 구석으로 데려가 용건부터 말했다. 1시간, 딱 1시간만 내 여자친구 연기를 해줘. 은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잘생겼지만 무례한 남자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라서 말이지. 보수는 확실하게 하지. 그가 말했다. 1억, 어때? 미쳤어요. 은별은 그를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다. 이주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고은창 군, 당신 동생 이름 맞지? 서울대병원 소아암 병동에 입원 중이고 당장 다음 주까지 수술비 8천만 원이 필요하고. 은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이 남자가 어떻게? 이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는 즉석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은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동생의 병원비, 그녀가 밤낮으로 일해도 몇 년을 더 일해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거대한 돈이었다. 선택해 이대로 동생을 병실에 방치할 건지 아니면 딱 1시간짜리 연극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할 건지. 그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은별의 자존심과 동생의 목숨값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그 후 30분은 마치 전쟁처럼 흘러갔다. 이주는 은별을 호텔 내의 명품 부티크로 끌고 갔다. 그녀는 잠시 저항했지만 이것도 계약의 일부라는 그의 차가운 말에 입을 다물었다. 수천만 원짜리 실크 원피스와 보석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몸에 입혀졌다. 촌스러운 웨이트리스는 온데간데 없고 낯설지만 우아한 한 명의 아가씨가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가족 식사 장소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급하게 서로의 가짜 신상에 대해 브리핑했다. 우리는 1년 전 파리에서 우연히 만났고 당신은 유학 중인 일러스트레이터다. 모든 것이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연극이었다. 저녁 8시 정각 그들은 식당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섰다. 권 씨 일가의 모든 사람들이 날카롭고 탐색적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저녁 식사는 취조에 가까웠다. 이름이 뭐라고 했나? 고은별입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 돌아가셨습니다. 권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별은 솔직하게 그러나 기죽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당당한 태도는 권 씨 일가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노회한 권 회장은 이 모든 것이 손자의 어설픈 연극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이준을 쳐다보았다. 귀여운 아가씨로군. 가상한 노력이다. 이준아, 하지만 이따위 소꿉장난은 내 수준에 어울리지 않아. 그는 은별을 향해 말했다. 아가씨, 여자친구는 우리 집안에겐 그저 일시적인 유흥거리일 뿐이야. 내게 필요한 것은 가문을 위한 영속적인 동맹이다. 그는 이준의 연극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이준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외통수에 몰린 체스샷처럼 완벽하게 패배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앉은 은별을 보았다. 그녀는 겁을 먹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권 회장의 권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조용한 힘이 있었다. 그 모습에 이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졌다. 그는 이 연극을 훨씬 더 거대한 판으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굳어있는 은별의 손을 잡아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가운데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고은별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진심이 담겨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강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은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씨, 일가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권 회장의 천둥 같은 웃음소리였다. 허허허 하하하하하. 그는 의자가 뒤로 넘어갈 듯이 웃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놀라움과 흥미, 그리고 손자의 대담함에 대한 만족감이 담긴 웃음이었다. 이놈 제법 배짱이 있구나. 그는 넋이 나간 가족들을 향해 소리쳤다. 뭘 멍하니 보고 있나.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에 올린다. 당장 준비하도록 해. 은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손가락에는 어느새 그녀의 것이 아닌 거대하고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하룻밤의 아르바이트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평생의 결혼 생활이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말았다. 그녀는, 그리고 그녀에게 방금 청혼한 이 얼음 왕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덫에 함께 갇혀버린 것이다. 약혼 소동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 고은별은 스타라이트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잠을 깼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사이의 모든 일이 끔찍한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젯밤 정신없는 가족 식사가 끝나자마자 권희주는 그녀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다. 어떤 설명도, 어떤 대화도 없이 곧이어 그의 비서가 찾아와 그녀를 이준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K-이노베이션스의 심장부인 CEO 집무실. 그곳에서 만난 권희주는 어젯밤의 무모하고 저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원래의 얼음 왕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너머에서 어떠한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결혼 계약서다. 아인. 읽어보고 서명해.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펼쳐들었다. 내용은 지독히도 사무적이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 기간 동안 을 고은별은 갑 권희준의 아내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두 사람은 갑의 펜트하우스에 함께 거주하지만 사적인 접촉이나 감정적 교류는 일절 금한다. 계약이 만료되면 두 사람은 원만하게 합의 이혼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받게 될 대가가 적혀 있었다. 동생의 병원비 전액과 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그녀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거대한 액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는 계약서에 조용히 서명했다. 그렇게 은별은 자신의 알록달록한 꿈으로 가득 찼던 작은 옥탑방을 떠나 권희준의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상자나 박물관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숨막히는 고독과 어색함 속에서 계약상의 아내로서의 첫 나날들을 보냈다. 변화의 계기는 주말에 이준의 조카가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이준의 누나가 최근 부모의 이혼으로 충격을 받고 말을 잃어버린 7살 아들 민준이를 잠시 맡기고 간 것이다. 이준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조카를 위해 방 하나를 온갖 최신형 로봇과 게임기로 가득 채워주었지만 민준이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을 은별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준이 서재에서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은별은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장난감을 권하는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앉아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있잖아.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 크고 차가운 성에 혼자 사는 외로운 꼬마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니?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시에 연필을 움직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민준이를 쏙 빼닮은 외로운 왕자님이, 그리고 밤하늘에서 떨어진 작고 반짝이는 별 하나가 태어났다. 어느 날 왕자님의 창문으로 작은 별님이 똑 떨어졌어. 안녕, 왕자님,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니? 하고 별님이 물었지. 그녀는 민준이를 보며 물었다. 왕자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리고 별님의 마법은 무슨 색깔이었을까? 처음에는 경계하던 민준이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은별의 스케치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노란색, 그것은 민준이가 이 집에 온 후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은별은 환하게 웃으며 노란색 크레용을 들어 별님을 예쁘게 칠해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며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서재에서 잠시 나온 이주는 거실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온갖 비싼 선물 공세에도 마음을 열지 않던 조카가 처음 보는 자신의 계약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이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돈과 권력, 그리고 논리로 해결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종이 한 장과 따뜻한 이야기 하나가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조카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고용한 이 가짜 아내에게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한 관계가 조용한 변화를 맞이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그들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박 회장은 자신의 딸이 굴욕을 당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스타라이트 홀딩스의 이사들 중 권희준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최 이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걱정 마십시오. 박 회장님, 최 이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사람을 붙여 그 고은별이라는 계집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옥탑방에 살던 빚더미에 앉은 평범한 서민이더군요. 그런 천한 것을 짓밟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권 대표님과 함께 끌어내리는 것은 어린애 장난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의 검은 밀약이 맺어졌다. 은별의 위태롭고 새로운 삶 위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조용한 시간들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짧았다. 권희주는 고은별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가져온 작은 온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외부에서 불어온 거대한 폭풍에 의해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사건은 스타라이트 홀딩스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어린이 테마파크 드림파크 프로젝트에서 터졌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드림파크의 미공개 설계도와 콘셉트 아트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단독 스타라이트 홀딩스 드림파크. 설계도 유출, 해외 유명 테마파크 표절 및 안전성 논란, 권희준 CEO의 번갯불 결혼, 경영 능력에 독이 되었나 주가 연일 폭락. 기사는 악의적이었다.
유출된 설계도는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초기 버전이었고, 기사의 논조는 명백하게 최근에 경솔한 결혼으로 인해 이준의 경영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최 이사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언론사와 짜고 친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스타라이트 홀딩스의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권 회장의 불호령이 회의실을 울렸다. 최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위선적인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명백히 권 대표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적인 문제들이 공적인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여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이준의 결혼 문제로 돌렸다. 다른 이사들 역시 폭락하는 죽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를 거들기 시작했다. 이준은 순식간에 사면촉에 몰렸다. 권 회장은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손자의 사생활을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지만 그로 인해 가문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결과로 증명해 보여라. 권 회장은 이준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48시간을 주겠다. 이틀 안에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완벽하게 새로운 테마파크 콘셉트를 내 앞에 가져와.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이사회는 자네의 대표이사 자격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최 이사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 후 48시간은 이준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회사의 핵심 인력들을 모두 소집해 회의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웠다. 하지만 그들은 어린이의 꿈과는 거리가 먼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수익성과 효율성만 따지는 영혼 없는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했다. 미끄럼틀의 경사각을 3도 낮추면 안전사고 발생률을 5% 줄이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의 원가를 10% 낮추면 순이익률이 3%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들을수록 이준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갔다. 이것이 아니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마법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국에는 마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압박감에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지쳐갔다. 할아버지의 실망, 어린 눈빛과 자신을 향해 비웃음을 던질 초의 이사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모든 팀원들을 내보냈다. 그리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백지 상태인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 곧 무너져 내릴 참이었다. 펜트하우스에 있던 은별은 뉴스를 통해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기사마다 언급되는 CEO의 분별 없는 결혼이라는 구절이 마치 그녀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 가슴을 찔렀다. 자신 때문에 그가 공영에 처한 것만 같았다. 그날 밤늦게 이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은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언제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얼음 왕자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지치고 망가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 서재의 문을 잠갔다. 은별은 굳게 닫힌 서재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으로 그의 깊은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 비록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안식처를 내어주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아픈 동생까지 돌봐준 남자. 그가 지금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를 구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은별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줘야 할 한 남자를 위해 붓이 아닌 칼을 드는 전사처럼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상상력이었다. 그날 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절망에 빠진 CEO의 것이 아닌 희망을 그려내는 한 예술가의 것이었다. 고운 별은 거대하고 차가웠던 식탁을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로 바꾸었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밤을 새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업이나 수익률 같은 것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았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따뜻한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았다. 그녀는 과거 조카 민준이와 함께 만들었던 외로운 왕자님과 별님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의 세계관으로 확장시켜 나갔다. 캐릭터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마법의 성과 속삭이는 숲을 디자인했다. 별님과 함께 타는 밤하늘 관람차, 요정의 샘물 미로 정원, 그녀의 손끝에서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동화책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위한 그녀의 유일한 보답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다음 날 아침 48시간의 마감 시한이 거의 다 된 시각, 은별은 밤새 완성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이준의 서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완전히 패배한 장수의 모습이었다. 헬쑥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이게 뭐지? 그는 그녀가 내민 아이들 그림 같은 스케치북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밤새 만든 드림파크의 새로운 콘셉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준은 처음에는 이 철없는 여자의 순진한 발상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텅 비었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잊고 있었던 동심이었고 사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으며 어쩌면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을지도 모른다. 긴급 이사회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대로 험악했다. 이준은 그의 팀이 밤새 겨우 수정해서 만들어낸 그러나 여전히 영혼 없는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있었다. 이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최 이사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권 대표 최 이사가 비아냥거리며 그의 말을 잘랐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짜깁기 한 수준이군요. 아마추어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권 회장은 실망감 가득한 얼굴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준을 향한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투표는 이제 하나마나 한 절차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준은 고개를 들어 이사들의 차가운 얼굴과 최 이사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둘러보았다. 어젯밤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패배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던 은별의 반짝이는 눈동자도 함께 떠올랐다. 그는 순간 모든 것을 건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러 지루한 도표로 가득했던 스크린을 꺼버렸다. 맞습니다. 최 이사님. 그가 말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돌발 행동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다. 그의 절박한 마지막 지시에 따라 비서는 은별의 스케치들을 스캔한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딱딱한 회의실의 스크린 위로 알록달록하고 따뜻한 동화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주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얼음 왕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스토리텔러가 서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아주 크고 텅 빈 성에 자신의 발소리 메아리밖에 들을 수 없었던 한 외로운 꼬마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별이 창조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별님과 함께 하늘을 나는 놀이기구와 속삭이는 나무 모양의 레스토랑, 그리고 마법의 숲속 친구들이 펼치는 퍼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더 이상 테마파크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로운 아이들이 친구를 찾고 가족들이 따뜻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세계, 즉 꿈을 팔고 있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이사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신이 떠올랐다. 권 회장의 근엄한 얼굴에도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손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주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공원이 아닌 꿈을 만들어내는 곳, 심장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났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의실은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열광과 지지의 표현이었다. 프로젝트는 기사회생했고 그의 자리는 굳건해졌다. 쏟아지는 축하 인사 속에서 이준의 시선은 회의실의 맨 뒷자리를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은별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 모든 소란을 뚫고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이 아닌 뜨거운 감사와 경외감, 그리고 그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한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승리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사회에서의 극적인 승리 다음 날, 스타라이트 홀딩스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권희주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비전과 강력한 결단력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최 이사의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였다. 감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최 이사가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으며 언론에 악의적인 정보를 흘린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날 오후 최 이사는 이준의 집무실로 불려왔다.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 이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그와 긴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를 최 이사의 얼굴 앞에 던졌다.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내 법무팀이 당신을 검찰청까지 친절하게 모셔다 줄 걸세. 최 이사의 몰락은 그렇게
허무하고 신속하게 끝이 났다. 회사 안에 가장 큰 적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은별은 권 회장으로부터 본가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조용한 자신감을 품은 채 그의 앞에 섰다. 권 회장은 위압적이던 응접실이 아닌 그의 개인 서재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근엄함 대신 어딘가 지치고 부드러워진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재의 창밖을 가리켰다. 정원의 한쪽에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하고 아름다운 유리 온실 형태의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었다. 자네를 위한 작업실이네. 그가 무심한 척 말했다. 예술가는 제대로 된 작업 공간이 필요한 법이지. 은별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권 회장은 그녀에게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것처럼 반짝이는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 내 아내, 이준희 할멈 말이야. 권 회장은 먼 곳을 보며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도 젊었을 때 자네처럼 그런 로켓을 소중히 여겼지. 겉보기엔 연약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 자네를 보니 옛 생각이 나는군.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의 말보다도 더 깊은 진심 어린 인정과 애정이 담긴 한 가부장적인 남자의 서툰 표현 방식이었다. 그는 은별을 자신의 며느리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은별의 눈가가 뜨거운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이준과 은별은 이제는 그들의 작은 안식처가 된 테라스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준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고백했다. 그것은 그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그의 배경과 재산 때문에 철저히 배신당했다. 그 상처는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사랑은 결국 조건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거래일 뿐이라는 불신을 심어주었다. 그 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얼음 왕자가 되었다. 당신과의 계약 결혼도 그래서 시작한 거였어. 감정 없이. 통제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이 아닌 뜨겁고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 조카 민준이와 함께 있던 당신을 보았을 때, 회사 일로 절망하던 나를 위해 밤을 새워주던 당신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사회에서 나를 믿어주던 당신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내 얼어붙었던 세상이 당신으로 인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이 말도 안 되는 계약 결혼이 내 인생 최고의 가장 논리적인 결정이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차가운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은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계약서를 북 소리와 함께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그들의 가짜 관계를 상징하던 증거가 그렇게 그의 손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과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계약은 끝났어. 고은별.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있어주겠어.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은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그들의 정원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계약도 조건도 없는 오직 서로의 마음만을 확인하는 따뜻하고 깊은 키스였다. 가짜 결혼은 끝났다. 이제 그들의 진짜 인생이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2년 후 대한민국에 꿈과 마법으로 가득 찬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 스타라이트 홀딩스가 야심차게 개장한 테마파크. 스타라이트 드림파크가 바로 그것이었다. 공원은 개장 첫날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중심에는 외로운 왕자님과 별님이라는 이제는 전국 모든 아이들이 아는 이야기가 있었다. 공원의 개장식 날 단상 위에 선 권희주는 더 이상 과거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찾아온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스타라이트 홀딩스는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넘어 사람들에게 꿈과 행복을 파는 기업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마친 상태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시립 도서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그래서 왕자님은 반짝이는 별님 친구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화 작가가 된 고은별이었다. 그녀의 왕자님과 별님 시리즈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인세를 모두 스타라이트 희망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녀와 이준이 함께 설립한 재단은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과 가난한 환경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남동생 역시 그 재단의 자랑스러운 첫 번째 장학생이었다.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사인과 그림을 받기 위해 그녀의 주위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 모습을 행사장 뒤편에서 이준이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해 불을 밝힌 스타라이트 드림파크. 이준과 은별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꿈의 왕국을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손깍지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었다. 믿어줘. 은별아, 우리의 시작이 그 말도 안 되는 1시간짜리 계약이었다는 게 이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 인생 최고의 시급이었죠. 은별이 장난스럽게 받아치자 두 사람은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준 왕자와 별님의 동상이 서 있는 공원의 중앙 광장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는 영롱한 불빛을 내뿜는 거대한 회전목마가 감미로운 멜로디와 함께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이준은 걸음을 멈추고 은별의 앞에 마주 섰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을 처음 고용했던 건 내 가짜 연인이 되어줄 1시간이 필요해서였지. 그는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 진짜 아내로서 내 남은 평생의 시간이 필요해졌어.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회전목마의 황홀한 불빛이 마치 별가루처럼 그들의 주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벼락처럼 시작되었던 그들의 첫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하고 깊은 키스였다. 그들의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절박한 순간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도박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자의 용기, 그리고 가짜 관계 속에서도 진짜 진심을 키워나간 두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회전목마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두 사람을 영원히 비추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권희준과 고은별의 예측 불허 로맨스를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설레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는 사랑의 마법과 진심이 가진 위대한 힘을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